2023년에 관심 가져야 될 테마. 대규모, 이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챗 GPT. 이게 지금 인공지능 연결돼 가지고 세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근데 이거 개인 투자가 차트 잘 모르거나 말 빠르게 눈 붙여서 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워. 이게 이런 쪽 라인이 관련 주들이 얘네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분명히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인 건 확실하지. 그런데 기업들의 이 실적이나 영업 이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여러분들께 막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물할 종목은 참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차트가 딱 똑같은 모습들이잖아, 그죠? 줌 인터넷. 요거는 이제 뒤늦은 후발주자고, 브리지텍. 여기 관련 내용들은 다 있어. 그런데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걸 하지 않아.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그죠? 이소프트, 뭐 마인즈랩 이런 이쪽이 이제 관련 부분이야. 그게 이제 AI와 연관된 부분에서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관된 부분에 있어 또 이제 뭐가 있냐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라고 PIM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쪽, 이제 AI와 다 연관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 이게 이제 AI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인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제? 사이버 보안과 연관돼서 움직여지는. 근데 지금 뭐 안 내분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퇴 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하고 연관돼서 이 안보 때문에, 사이버 안보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기에도 참 어렵고 헷갈리는 타이밍에 놓여져 있지. 거기에 이제 인간 안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높아져서 좀 내려오고 있는 단계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경제적 안보, 거기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물가가 일정 정도 내려오는 현상이 전개가 되면 유럽의 지금 탄소 국경세와 그리고 자원 뭐 이런 쪽 재활용 이런 쪽 부분과 연관지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의료 접근성, 그죠? 의료 접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AI 기술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접목이 되면서 뭐 비대면 관련 치료 이런 쪽인 라인 부분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이 SDV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자동차와 연계돼서 움직일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굳이 뭐 우리 기업들에게 관련된 부분이라면 현대 오토에버 뭐 그 정도 부분인데 주가 부분은 별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 그지? 그 외에 이제 소형 발사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 부분들에서 소형 발사체 뭐 아시잖아요, 캔코와 AP 유성통신 뭐 세트랙 I 뭐 이런 쪽 라인들, 그죠? 이게 이제 주가를 보면 세트랙 I 뭐 네,
이런 애들은 정말 있잖아. 뭐죠? 시청이 너무 작아. 그제 뭐 캔커 에어 발음도 안 되네. 뭐 16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이 조그만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 흐름이 더 강하고 실적보다. 그러니까 그와 연관된 또 그 외의 부분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놨다가 어느 섹터의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경제 지표상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는 해제하는데 30일 날 그죠? 내일 폐지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다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은 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자 발급 중단 계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해제시켜야 되는 타이밍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뭐에 2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 뭐 그 이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런데 파월 의장 연설 뭐 이런 부분들의 뭐 매파적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매파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 거기가 현혹돼서 내려오면 매수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지표 부분이 계속 내려올 거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돌직구로 그죠? 돌직구 타이밍에서 2주 전에 이야기할 때도 그 지표 흐름을 주거비용 이제 43%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이 계속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아까 그 현대건설기계나 진성TC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 그게 이제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3일에서 뭐 특별한 거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전쟁의 확산보다는 앞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의 포커스를 갖는다. 그런 흐름들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이런 원자재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 하락을 갖고 올 일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뭐 해서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지속을 함으로 인해서 확산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주식 투자해서 갖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같이 죽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만에 하나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차근차근히 했으면 제가 말이 안 꼬였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먹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내일 아침 또 다시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쉬시면 됩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